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점진적인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다음 달 연내에 네 번째 금리 인상에 대해서 거의 좀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해서도 세 차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고 있는 만큼 시장은 많은 시장 투자자들이 이 점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미국의 대이란 원유 제재 복원 이후에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투자 전략이 유효한지 오늘도 신세계를 통해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FOMC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도 그렇고요. 시장에 아주 큰 변동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연 연준이 이런 긴축의 종료를 언제쯤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트럼프의 압박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오프닝 이슈부터 해서 지수와 오일까지 또 실시간 속보와 함께 잠시 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금요일장 한 주간의 마무리입니다. 이 금요일장을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영입니다, 여러분들. 자, FOMC 회의록이 전일 이제 성명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금일 이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전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눌 생각인데, 지금 유가 자체도 굉장히 낮은 수치값에 떨어져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제가 강조했던, 자, 이란 제재가 나오고 나서 왜 하락장이 랠리가 이어지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머리에 힘 좀 줬습니다. 네, 힘있게 한번 한 시간 재밌게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출연 때는 좀 피곤해 보이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이제 그런 소리 들어왔고 머리에 힘도 주고 열심히 한번 이끌어보려고, 여러분들도 이제 수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잘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따라 좀 기운도 넘치시고 또 얼굴에 또 광이 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좋은 기운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좋은 전략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해영 마스터님의 기운 많이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요, 11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되기 직전인데요. 자,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표는 지금 시간 이전에 0.6%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먼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수 먼저 살펴보시죠. 자, 이틀 전에 상승 급등했었던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어제장의 하락과 그리고 현재도 추가적으로 내려가면서 2,800선이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2,795.50포인트로 0.36%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전에 급등 이후에 전일장의 하락 그리고 오늘장도 추가적으로 조정받으면서 7,109선 0.57%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12월에 기준금리 인상을 좀 시사하면서 달러가 여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에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떨어집니다. 현재는 1.13870달러 선으로 1.14달러가 지금 이탈이 된 상황이고요. 보합권 움직이지만 0.06%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이 안전자산인 골드와 그리고 유로 FX, 달러의 영향을 받는 통화들이 많은 좀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골드가 어제장까지 하락 이후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더욱더 넓혀가면서 1213.3달러 선으로 0.9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오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일이 지금 10거래일 넘게 지금 하락세 이어가면서 지금은 60달러가 깨졌네요. 오늘 1.51%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59.85달러까지 떨어지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연일 상승세 이은 이후에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을 양 지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과 이 고점에 대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로 FX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하락세가 좀 깊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오일도 많은 시황과 이슈가 또 좀 혼합되면서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60달러가 이탈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뭐 간밤에 있었던 뉴스와 그리고 외신 쪽의 소식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준이 이제 흔들림 없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인상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면서 이 연준 의장이 취임한 지 이제 9개월이 지났지만 연준 시장과의 소통에는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켓워치 보도인데요. 연준이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시장의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명서는 명확하지만 정책 방향은 훨씬 더 미스터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FOMC도 연준의 의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하고 있다라고 리전스 파이낸셜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제 진단을 내놓고 있고요. 이렇게 연준 의장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소통과 어쩌면 이런 포용보다는 지나치게 이제 성명서만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연준 의장이 다음 주죠. 댈러스 연준 행사에 참석하면서 국내 경제에 대해서 발언할 예정입니다. 네, 오는 14일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와 또 미국 및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할 예정이고요. 토론은 오후 5시 5분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전 8시 5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면서 역시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연준의 긴축에 이제 앞으로는 언제쯤 이 긴축의 랠리가 끝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연준 내부에서도 인상 종료 시점을 두고 사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경기 둔화가 좀 전망이 되면서 이 트럼프의 좀 요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앞으로 연준이 또 트럼프와의 마찰은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기 호조의 달러 가치가 33년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 달러로 지금 쏠리고 있는 글로벌 자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편 이렇게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신흥국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에 또 영향을 끼치면서 오히려 좀 제동을 걸 수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이 최근 지표가 여전히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네, 최근 지표는 광범위하게 유로존 경제가 좀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년 여름까지 유지할 것이고 또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자산 매입도 역시 올해 말 종료할 것이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가장 큰 경제 위험 요인으로는 보호무역주의, 신흥국 시장 불안정성,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꼽았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로 하원과 상원을 양당이 이렇게 나눠 갖는 이런 형태의 의회 출범이 예고되면서 이 셧다운 공포가 다시 금융시장에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으로 지금 미국 예산안 논쟁과 관련해서 올해 12월 7일과 또 내년 3월 1일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12월 7일은 지난 9월 서명된 2019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의 사용 시한이 종료되는 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멕시코 국경 장벽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진 않았고요. 앞으로 이제 예산안 논쟁에서 주요 좀 이 부분이 쟁점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또 내년 3월 1일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의 임시 연장이 종료되는 때인데요. 또 지금 연방정부는 의회가 설정한 부채 한도까지만 지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내년 2월과 또 내년 3월 이렇게 부채 한도의 적용을 좀 유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네, 올해 2월과 내년 3월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지금 예산안 논쟁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소식이구나. 네, 그리고 마지막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WTI가 과잉 공급 우려에 대해서 좀 약세장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제는 수요 둔화 그리고 공급 우려에서 한 단계 넘어가서 너무나 많은 공급을 통해서 이 오일 가격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잠시 오일 이슈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FMC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WTI 크루드오일에 대한 부분도 소식들이 주요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오늘의 FCS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FCS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 확인 속에서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미중 무역 협상에 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선물 쪽에서는 S&P와 나스닥 모두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크루드오일이고요. 12월물입니다. 약세장에 진입을 하면서 공급 증가 우려에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70달러대에서 지금까지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약세장임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부근에서도 60달러 이탈된 이후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크루드오일 현재 가격대에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수와 오일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 집중적으로 더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수인데요. 자, 전일장에도 본장에서도 좀 아쉽게도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좀 혼조세죠. 일단 다우는 강보한 마감이지만 나스닥과 S&P는 약보합장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물시장에서 S&P와 나스닥을 함께 확인을 하시면은, S&P는 2,794로 2,800이 좀 이탈이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7,100, 6.7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시네요. 네. 지난주에 마스터님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시황에 대해서 오늘 업 들어주신 이유를 좀 아실 것 같은데 네. 자,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은 지금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이제 공화당 중간 선거 이후에 이제 관세 얘기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거예요. 제가 항상 언급드리지만 미중 무역은 더 이상 이제 증시를 약세장으로 돌릴 만한 시황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 화두가 됐었다면은 올해 초부터 하락장으로 완전하게 랠리가 펼쳐지고 지금 남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야 되는 정황이 있어요. 지금 와갖고 얘기가 또 꺼내진다는 건 단순 이 이슈거리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 그러면은 다수의 투자자들은 이 미중 무역에 굉장히 무섭거나 두려움을 떨지 않습니다. 그 매도세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이미 한 해 동안 우리는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시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첫 회 보시면은 지지 자체가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매수 관점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선물하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크 관리가 제일 우선시해요. 어떤 지지 라인 자체가 깨진다면은 더 이상 매수세로 못 본다는 정황 자체가 펼쳐져요. 데일리로.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지만 오늘 당일 이제 저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자리는 정확하게 찍어드릴게요. 7075.00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7075.00 저가 형성 가능성이 가장 열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장도 개장이 안 됐죠. 지금 미장 개장 15분 남아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제 휩쇼로 살짝 흔들고 올라갈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7075 단가에서 만약에 이 지지를 받고 이제 상단에 있는 지지 자체가 밀린다면은, 이 지지가 밀린다면 매수 장세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요. 매수 포인트를 분명히 찍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7075 지지 받고. 그러면은 7075 단가에서 틱 차트로 보게 되면은 7075까지는 눌림 장세가 이어지고 스팬에서 상단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이제 기준선 위치값이라든가 그런 위치값을 모색을 하면은 나쁘지 않은 포지션으로 손절 라인이 정확하게 구사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면은 최상단에 있는 지지가 밀리고 보셔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극점 노리고 싶다 이러면은 7075 단가에서 놓고 스팬이 밀리면은 이 기준 최하단에 있는 기준 자체가 밀린다면은 여기서 손절을 내보내야 돼요. 과감하게. 왜냐, 이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최하단에 있는 지지가 밀린다면은 전 앞으로 상승 랠리라고 보고 있지만은 박스 장세가 열린다는 장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스에 대한 형태 국면 자체가 여기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정확한 손절이 필요한 날입니다. 이 기준 추세 때 명심을 하시고 7075에 일단은 저가 형성 가능성이 열리지만은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구사돼야 되고, 극점 자리보다는 저는 오히려 데일리 이제 틱 차트에서 이제 매수 파동 추세가 다시 나올 때 그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틱 차트 추세도 보시면은 아직은 추세 자체가 나오지 않은 국면이에요. 굉장히 그림이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미장 개장을 하더라도 1시간 뒤나 그때부터 접근하셔도 충분히 안정권 있는 추세가 돌입했을 때 그때부터 매매해도 괜찮다는 관점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미장 개장하면은 보통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다시피 휩쇼장이라든가 거래가 터지면서 흔드는 구간 자체가 많이 발생해요. 그럼 정확한 손절 라인이라든가 진입 라인 자체가 굉장히 구사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1시간 뒤에 장세가 안정화되고 추세가 안정적으로 나올 때 그때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단기에 대해서 일봉상 이제 지지 라인 자체는 추세대로 있으나 이 지지가 밀린다면 매수적 접근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7075가 깨지는 순간 그 밑에 최하단에 있는 기준 자체가 밀리는 순간은 더 이상부터 매수 관점에 대해서 오늘 데일리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성립이 돼요. 최소한의 이 기준 자체를 막고 그 다음에 추세가 안정적으로 보여도 1시간 뒤라도 매수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고려가 된다. 이 부분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전일 이제 FOMC 성명서가 열렸어요. 여러분 성명서 결과는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좀 이따 설명드리면서 얘기할 텐데, 증시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앞으로 기조 자체가 이렇게 유지되니까 증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이거보다는 앞으로 증시가 랠리 코스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파동을 이어지고 있다는 관점 자체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안정적인 구사 자리에서 어떤 지지값이라든가 이런 기준 자체가 있을 때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강연회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강연회가 지나고 나면은 올라요. 이미 다 간 겁니다. 그죠? 6600 라인 굉장히 강조드렸죠. 여기서 일봉상 굉장한 지지가 머물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지지가 받았다는 거는 랠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나게 포착되고 있다는 하나의 정황입니다. 자, 중간 선거도 끝났어요. 상황 자체가. 아직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는 아직도 플러스 상황이에요. 언제든지 상승 랠리로 한 번 더 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성립되는데, 자, 리스크 있게, 야, 여기서 변곡입니다. 고점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제가 그런 말을 언급을 많이 드려요. 최소한의 어떤 지지라든가 조건 자체가 굉장히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오늘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증시와 관련해 갖고. 자, 일목균형표 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하단에 대한 깨지는 지점 자체를 포착한다면은 엄청난 급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이거를 염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떠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지금 스팬 상단에 대한 기준을 막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로 이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봉 차트가
어떤 기준 자체가 굉장히 머물러 있고 상황 자체가 더 날아갈 수 있는 국면 자체로 머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매도를 보라고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너무 넓혀지는 상황에서. 여러분, 해외 선물은요, 가능성이에요. 좀 더 확률이 넓고 그런 관점 자체에서 높게 평가한다면은 매수를 보든 매도를 보든 포지션 자체가 좋고 상황에 대해서 잘 대처한다면은 손익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포지션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매수 관점을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부분은 7,075부근에서 매수 진입 관점에 대한 부분 말씀을 해드렸고요. 달러 인덱스는 일단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차트와 함께, 그리고 FOMC 성명서에 대한 부분 좀 함께 연결을 지어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장 한 8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자로 질문이 왔는데요. 일단 끝자리 7442님의 질문이 올라왔어요. 마서님, 머리 어떤 것으로 고정을 시키셨나요? 멋있습니다. 그럼 나스닥은 장기적으로도 상승인가요? 라고 나스닥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뷰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머리는 왁스가 조금 달라요. 남성용 왁스가 있는데 포마드 왁스가 전용으로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일단은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했던 거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제가 이거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데 10년에 오는 한 번 기회 자체는 어떤 이제 상황 자체가 연동이 돼야 돼요. 제가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제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 금리 이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2년물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10년물 채권의 수익률을 넘어선다면은 그건 하나의 10년에 한 번에 오는 굉장한 징후였습니다. 여태까지 세 차례나 그랬어요. 이번에도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확률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물도 확률학입니다. 지금 네 차례가 올 가능성인데 여태까지 세 차례 동안 그런 반복적인 형태를 보였다는 거는 이번 국면도 그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한다는 하나의 근거예요. 자료고. 그러면은 지금 오늘 기준으로 0.3포인트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제로로 가버려야 돼요. 마이너스로.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징후가 굉장하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영역으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가는 지점에서 엄청난 매도세가 급물살이 나와요. 그 기회가 아닌데 아직 제로로 갈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엄청나게 남아있는 구간에서 고점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데 자세한 내용 자체는 제가 무방을 통해서 언급을 많이 드려요. 별톡방을 오시거나 질문하시면은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근거 있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에 대한 상승 장기적으로 물어보신 상황인데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 또 맞물려서 설명하실 것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 톡방 이용하시면은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 궁금하신 부분과 그리고 미국 시장과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까지 더욱더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외신 쪽에서는 지수 관련해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박나영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24분입니다. 6분 후에는 또 개장을 하면서 또 성보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현재, 월가에서는요,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 여부,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세도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편 이제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은 물론 예정된 바긴 했지만 앞으로 과연 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이 오일 가격도 오늘 언급이 돼 있는데요. 오일 가격과 또 지수가 계속해서 상호적인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 가격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또 지수 폭락과 또 연관이 있다. 또 서로 간에 이런 영향력이 여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WTI 가격이 이제 60달러 아래로 무너지면서 이제 하락했다는 소식, 이 부분이 또 지수에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 연말까지 증시 부분과 또 오일 가격 부분이 연관 지어서 지금 언급이 돼 있고요. 물론 연준이 이제 기준 금리 그동안에 예상대로 지금 이제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들은 이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에 지금 너무 좀 급진적인 이런 부분에 좀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오늘도 주요하게 좀 언급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미국 중간 선거 부분도 언급이 돼 있고요. 또 양원이 나눠지면서 이제 강세장 이어갈 것이다라는 부분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오늘 이제 연준이 기업의 고정 투자가 연초에 다른 이상 증가세에서는 좀 moderated, 완만해졌다라는 이 부분 빼놓고 가계 소비도 강한 증가세, 여러 가지 고용시장, 주택시장 언급은 하지 않았고요.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가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6년 내에 최대 상승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 시장에 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고요. 또 한편 이제 다른 기사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연말 이제 무역 전쟁 그리고 중국의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이 전 세계 증시에 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세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DZ뱅크에서 진단을 했는데요.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 이어서 앞으로의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며칠 전부터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이제 또 다른 기관의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앞으로 이제 연준이 과연 어떤 행보세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앞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시장과의 소통은 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고집적인 행보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S&P 부분과 또 앞으로의 이 시장 방향이 좀 주목되고 있고요. 연준의 금리 인상 부분은 시장에 분명한 하방세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 CMC 마켓스에서 언급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신 쪽에서는 일단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크루드오일에 대한 부분으로 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제 개장이 한 2분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했지만 일단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인데요. 해양마스터님은 오늘 증시 출발 어떤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증시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자, 지지 자체가 언제는 증시하면은 나스닥 이런 거를 맞출 수 있겠어요. 하지만 강한 지지가 여기 머물러 있다는 사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7075 여기 이제 스팬 상단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잠깐만요. 수치 값을 정확히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7100선에서 좀 공방 벌이네요. 7068.88로 형성이 돼 있는데, 자, 이 라인 자체가 깨지거나 조금이라도 이탈이 된다면은 이제는 매매 자체는 그냥 관망하시길 권유드려요. 사실상 매도로도 들이대지 마시고 관망을 하세요. 차라리 오늘 나스닥 관점은 좀 지켜봐야겠구나, 이 하단에 대한 지지 자체가 무너진다면. 왜냐면은 이게 무너진다면은 하방에 대한 코스가 박스권 랠리로 굉장하게 열릴 수 있는 구간 자체는 형성하지만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수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지가 받고 상단에 대한 지지가 열린다면은 거기서부터 매수를 봐도 늦지 않다는 관점 자체를 보시면은 추세를 먹을 수가 있어요. 상황 자체에 대한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근데 미장 개장과 동시에 이 구간 내에서 엄청나게 흔들 거라는 예상 자체가 펼쳐져요. 자, 이제 미장이 개장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나스닥에 대해서 7,075선과 7,068선에 대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드렸는데, 어제장에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본장과 저희가 또 선물시장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이 개장 이후 전략까지 세워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금요일장의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개장을 지금 본장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인데요. 다우존스가 0.16%의 하락세고 S&P 500은 0.51%, 그리고 나스닥의 낙폭이 더욱더 크네요. 0.86%의 하락세까지 이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선물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선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P 500 선물 쪽에서도 역시나 하락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2,792.75%로 0.45%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본장과 그리고 선물장 역시나 S&P 500 비교해서 나스닥의 낙폭이 더욱더 좀 심한데요. 7,107.25포인트로 0.60%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뉴욕 증시 개장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일단 지금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었고, 오늘의 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가장 하락폭이 더 큰 상황 속에서 앞서서 나스닥 좀 짚어주셨을 때 7,075선에 대해서 좀 기준 라인을 설정해 주셨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좀 빠르게 또 빠진다면 이 기준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이때 좀 조정 받을 시 매수적인 관점 어떨까요? 조정을 받는다고 해갖고 네. 매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 할 때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7075에 대한 기준점이 이렇게 잡힌다면요, 이 인근에서 저가를 머물고, 자, 파동 자체가 나온 지지 자체를 깨고 올라가고 그 뒤에 매수를 잡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수적으로 손절컷을 명확하게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지가 밀려서 추세가 나온다는 가정하가 열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7075에 대한 지지를 받고, 그런 다음에 7035가 넘어가고 매수 관점을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7135가 넘어가고 그 다음 봐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상입니다. 추세 때는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지가 변해요, 여러분들. 그럼 이 지지가 넘어가고 나서 스팬에 대한 기준선 위치값이라든가 그런 데서 포지션을 잡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무방할 때도 강조드린 점입니다. 이러면요, 정확한 손절컷하고 익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하던 게 뭐였냐면은, 달리는 말에 타라고 해요. 달리는 말. 자, 이 기준이 넘었다는 거는 말이요, 뒤집혀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럼 거기서 타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무리해가지고 극점 자리를 노리려고 하면은 오히려 손절 자체가 굉장히 쉽게 나고 당하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지지가 정확히 받는지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라인 자체가 넘어가는지 그걸 판단한다면 매수를 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장이 안정화되기까지는 1시간의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언급드리지만 미장 개장하자마자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하루에 매매 진입 자체를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도 한 번 내지 두 번 해요. 4시간, 6시간 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계속 기다립니다. 그 구간 자체가 올 때까지. 어떤 상황이, 기회가 포착됐는지. 자, 이게 저가가 밀린다면은 또다시 한 번 더 하락으로 완전 스팬 자체가 밀리니까 기회가 줄 거예요, 틱 차트로.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분등 상황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관점 자체는 매수 관점을 지지만은 이 분등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여기서 많이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라든가 지지가 넘어갔는지, 하방에 대한 깨졌는지, 그럼 오늘은 매도를 볼지 매수를 볼지 판단하고 하지만은, 자, 60분봉에서 버티고 있는 지지 라인 자체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유지가 되는데, 이거 자체가 깨진다면 더 이상 매수 관점은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구간 자체는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시고 안정적인 구간에 진입을 하거나 최상단에 있는 기준 지지가 밀린다면 그때부터 매수 관점을 놓더라도 기회는 다 줘요. 왜냐? 요새 장세가 몬스터 랠리다 보니까 엄청난 유동성으로 파장을 줘요. 여러분들은 극점에서 극점을 노리려고 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매를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느낄 거예요. 어떤 기준에 대한 지지가 밀리고 상황 자체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도는 지금 상대적으로 보지 않는 관점 자체가 좋아요. 지금 스팬 자체가 완전 밀린다면은 그때 보는 게 유리해요. 어떤 상황에 대한 한 텀 쉰 다음에 어떤 기준에 대한 추세를 정하고 구간 자체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붕뚱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 자체는 이 구간에서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스팬 자체가 밀린다면은 더 이상 이제 매도적 국면보다는 그냥 저는 관망하기를 권유드리는 입장입니다. 자, 증시 자체는 아직은 매매할 구간이 아니라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7075에 대한 지지가 일단 받는지, 그리고 상단에 있는 지지, 틱 차트가 추세대가 밀리는 구간을 판단하고 진입 포지션을 찾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적 매수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첫 번째 이슈로 지수에 대해서 살펴본 상황인데, 뭐 개장 소식 외신 쪽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박나영 캐스터 좀 나온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30분이 지나면서 개장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지수가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단기적인 이제 추세뿐만 아니라 좀 앞으로 좀 멀리 봤을 때는 이제 계속해서 좀 증가세 이어갈 것이다. 네, 향하고 있는 방향이 상승 방향이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지수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네, 많이 비슷합니다. 오일과 또 지수 부분이 서로 상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동결 부분 앞으로의 추가 인상 금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 부분 언급이 돼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언급이 돼 있는 다른 부분은요. 추가된 부분은 이제 시장이 지금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고 많은 호재 요인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동성도 주시를 해야 한다. 너무 낙관적으로만 시장을 보아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연말까지 증시 랠리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고 또 산타 랠리를 비롯해서 좋은 이야기들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너무 이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전달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속보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신 쪽에 나오는 좀 분석이 마스터님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과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와 함께 개장도 함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오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대가 $59 중반대도 깨면서 오늘 2%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60에서 $59도 지금 초반대까지 밀어내면서 하방 쪽으로 힘이 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이시네요. 네. 이미 좀 추세가 많이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단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 있고 추세 자체를 T차트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매도를 타거나 매수를 타거나 이런 행동 자체는 금물해야 돼요. 자, 정확한 지지 추세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어떠세요? 정확하죠? 라인 자체가.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이거 시작하기 전에 단가 자체가 91이었는데 06 라인, 07 라인 넘어가면은 매도 스탑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이 정확히 맞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기준 자체가 밀린다면 오늘 매도장에 대한 뷰는 스탑이 될 거라는 관측 자체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여러분들 엘리언트 파동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엘리언트 파동은요, 파동 자체가 세 차례나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매도에 그 라인 자체가 끝났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거예요. 지금 몇 차례나 맞고 굉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는 깨지면은 강한 상승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국면입니다. 근데 지금 단가 자체를 보세요. 단가가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매도 지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저희 괜히 웨이팅을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단가를 지고 있으면은 윗단가에서 지금 버티고 있어야 되는 단가가 돼버려요. 상황이. 자, 오늘 이제 시황방송을 통해서 제가 언급드린 점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유가에 대해서 얘기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란 제재 발표가 뜨고 나서 시장 대응 자체는 매도세라고 강조를 했어요. 왜냐? 이미 이란에 대한 제재 자체는 시장에 이미 반영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예정 뉴스라든가 날짜 자체가 나왔다는 거는 반대 포지션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이 구간 내에서 매수지라고 못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가 많이 들려요. 매수를 지금 단가에서 버티고 있다. 어디 단가 63, 64 이거 어디까지 버텨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절대로 이 단가에서는 이런 단가에서는 매수적 포지션을 볼 수 있는 뷰가 안 나와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오프 모임을 했어요. 이제 다수의 어머님들과 함께 오손도손하게 오프 모임을 했는데 네. 중요한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어머님들 매수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강한 지지가 밀려야지 그때부터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머님들 여기서 매수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 간단하게 됐어요. 다 통일이 되죠. 없어요. 그럼 어머님들 화요일 날 했어요. 정확하게 화요일부터. 그러면요 매수를 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구간은 어떤 지지라든가 기준 자체가 넘어간 다음에 그걸 판단할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막 62, 63에서 61에서 매수를 보겠다는 거는 극점을 노린다는 건데 극점에 대한 어떤 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요. 아직 단가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게 58 초반대까지는 물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를 일주일 전부터 계속 언급했는데 벌써 다 왔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올까? 58까지? 너무 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벌써 왔어요. 상황이. 거기서부터 반등의 기회가 포착이 되는 거지. 지금 이 단가에서는요, 여러분들 매수를 지는 단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려요. 이란 제재는요, 매수로 갈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닙니다. 왜냐?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게 팩트예요. 그러면 시장에 반영된 결과 자체가 나오면요, 오히려 공급량은 축소한다는 얘기겠지만, 이론적으로 이미 다 반영 여부가 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포지션이 대거 청산돼 버려요,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다운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란 제재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어요. 여러분들 매수를 잡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황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상황에 대한 이게 시장 반영 여부를 앞으로 잘 포착을 하셔야 돼요. 어떤 기회가 놓인다면. 그리고 시간이 여러분들 지금 좀 많이 지났지만은 지금 FOMC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괜찮나요? 네. 자, 여러분들 어제 전일 이제 FOMC 회의가 떴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 스탠스에 대한 변화 자체를 포착하는 게 이번 회의의 포커스입니다. 자, 비둘기적인 메시지,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조금 어떤 기조 변화, 이런 게 눈치가 채진다면 달러 인덱스가 엄청난 하방에 대한 추세가 이어질 관점을 열리지만은 어제 성명서 결과로 얘기를 보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톡스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스탠스 기조를 그냥 유지해버렸네요. 스탠스 자체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마련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언급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렸던 이제 기준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달러 인덱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이 위치 값에 있을 때 저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매도, 여기서 이제는 변곡이 나올 수 있다고. 왜냐면은 기준 지지가 머무르는 구간인데, 자, 지금 포커스 자체는 FOMC 회의를 여기서부터 더 기다릴 것이다. 자, 그리고 회의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장세가 어떻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지는 매파에 대한 기조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왼쪽 네모칸 같이 볼게요.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3파동에 대한 기준선도 밀렸고 이 기조 자체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지금 단가에서 지지보다는 여러분들 기준선 단가에서 유로 매도적 기회가 오히려 낮다는 거예요. 평단이 안 좋으니까. 그럼 달러 기준으로 96.300에서 유로 매도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관점 자체가 제기되는 겁니다. 자, 시황하고 차트하고 다 맞아 떨어집니다. 가능성은 포착이 되고 그럼 이 자리에서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매도를. 저는 기다리다 기준선을 잡으라고 해요. 왜냐? 매매하지 말고. 이미 날라갔으니까 새벽 시간대. 그럼 조정을 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은 FOMC 회의 같이 한번 보고 이거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자체가 지난 기조와 같이 이상적으로 이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형님 저 이거 못 봐요. 이거 뭔 소리예요? 별도방에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도 안 해준다. 회의록 내용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른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거를 언급해주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지.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시장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저는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언제든지 이 기조는 깨질 수 있지만은 아직은 안 깨졌다. 그럼 강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럼 유로의 매도적 관점 자체가 포착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유로존에 대한 통화 정책은 앞으로 집중이 안 됩니다. 유로존은 어차피 12월에 테이퍼링 종료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작용하려면 2분기가 지나야 돼요. 여름이 지나야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포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통화정책 자체는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유로존에 대해서 통화정책회의가 준비돼 있다. 볼 거 없습니다, 당분간. 왜냐? 나올 얘기가 이탈리아 제재나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테이퍼링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종료한다고 계속 떠들어댔는데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거고, 그럼 앞으로 미국 정책 자체가 굉장히 달러, 유로에 대한 변화를 민감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골드도 상대적으로 지금 매도 값으로 밀리기가 여유가 있다는 거. 벌써 내려왔네요. 네. 골드 자체도 달러가 강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준에 대한 지지가 돼버린 거죠, 상황이. 그럼 매도적 포지션이 오히려 지금 진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방에 대한 지지 추세 때까지는 일단은 붓되 이거 자체가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된다는 게 FOMC 성명서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 매매에 임하시는 게 저는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재미나게 좀 이끌어가면서 별도방 한번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제가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좀 도와주시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궁금하실 부분 말씀을 해드렸고요.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뉴욕 연은 총재가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은 고용 시장에 좀 달려 있을 것이다라고 좀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연준이 금리 인상 시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물가와 또 고용인데 일단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고용을 조금 더 부각시켰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중요해 보이니까요. 참고를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달러가 이탈된 이후 또 계속적으로 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인데 자, 오일에 대해서 외신 소식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가격이 지금 이제 어떤 전망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수요에 대한 하방 압력 이 부분이 또 계속해서 오일 가격을 짓누르고 있다. 또 무역 분쟁 역시 오일 가격의 하락 요인이다라는 첫 번째 이제 앞부분에서 볼 수 있고요. 브렌트유 가격이 이제 지난 4월 이래로 지금 70달러 이하로 지금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10월 초 이제 최고치 4년 내 최고치였던 부분에서 18% 하락했고요. 또 역시 말씀을 드린 대로 WTI 가격도 60달러가 깨졌습니다. 그 하회를 했죠. 또 이 부분도 이제 10월 초에 최고치 부분에서 20% 넘는 하락세 이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BM 오일협회에서는 이런 약세장을 멈출 방법이 없다. 멈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공급이 과잉되고 이래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은 계속 확장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일 가격 부분, 계속해서 이제 오펙의 이런 러시아, 미국의 공급 부분이 이제 이란 오일 제재 상쇄를 넘어서서 너무나 지나치게 과잉 공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언급을 돼 있고요. 또 한편 이제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기간을 제외하고 이란의 오일 수출은 완전하게 0으로 되기는 힘들고요. 140만 배럴에서 150만 배럴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다른 한 에너지 기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오펙은 계속해서 수출을 늘려가고 있고요. 재고는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오일 가격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끌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죠. 이란 제재에 대해서는 선반영됐기 때문에 매수 쪽으로의 방향과 그리고 하방 쪽으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우위에 두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장 신세계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각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